네, 8월 25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 국내 증시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어제도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된 거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이 좀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반등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좀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0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저점 회복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2500 라인까지 아직 한 1.5%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사흘 동안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이번 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의 조정은 6월과는 다르다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몇 가지 근거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매가 나오질 않는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시장이 단기적인 랠리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원달러 환율도 다행히 오늘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조금 떨어지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수익이 더 잘 나는 구간에 저는 8월 들어서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성공투자 후기 게시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현대로템 그리고 성일하이텍 요 종목들 팔고 다시 매수한 코스모화학이 오늘 다시 또 급등을 해가지고 네. 또 수익 실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좀 주면서 이 종목 수익 실현하고 다음 움직일 만한 종목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매수하고 또 그 종목 수익 실현하고 다음 종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살아나면 그런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태조 이방원뿐만 아니라 이제 IT나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단히 좀 민감하게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반등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잘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의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보면 좋을지 네.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한 줄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요. 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게 뭔가 우리가 춤을 춰야 될것 노래 같아요. 있잖아요. 노래. 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옛날 노래인데 어쨌든 거기에 좀 빗대가지고 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어차피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에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빠질 때 흘러내렸던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게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정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게임, 엔터, 그리고 IT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사실 오늘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 것 같이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마치 이제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현대로템 이제 못 가고 딱 멈추잖아요. 성일하이텍도 멈추고 실제로 조선주들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에 사전적인 의미를 해석해드렸는데 시장이 빠질 때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아주 좋았던 이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반면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열심히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저점을 어제 이미 잡았다. 어제 저희 영민한 투자 할 때만 하더라도 지수가 이게 올라갈까 빠질까 좀 애매한 자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은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섹터와 종목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잠시 후에 관련된 종목, 우리 김영미 매니저께서 옥석을 가려운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일단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네. 코스모화학이 맞아요.
또 어제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네. 수익을 실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이게 아직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코스모학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종목을 이제 8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거든요. 차트를 제가 한번 돌려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요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채팅창에 이렇게 다 올라온 걸 추천한다고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뚫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2주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가 2만 원짜리에서 다시 저점 잡고 반등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이 딱 나와버리니까 전고점 22,000원을 아주 시원하게 오늘 뚫고 올라갔거든요. 사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 배터리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것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네. 원래 코스모 화학이 했던 게 2차 전지 핵심적인 원재료들을 이제 재련하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재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꼬리가 좀 달리고 나면 상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거든. 방산주들이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모화학도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다른 종목 차익 실현을 하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장중에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미 성일하이텍이라든지 그 세비캠,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이제 신고가를 치고 있을 때 오히려 코스모학은 한번 눌러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저께가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타점이었고, 오늘 이제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일부 뭐 차익을 챙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고점을 일단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상당히 좀 가벼워졌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단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려 보면 한 26,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도 벌써 한 2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은 26,000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BH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BHI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코스모하고 차트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략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섹터도 어차피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뭐 이쪽과 관련된 이슈로 다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BHI도 오늘 장중에 고점을 뚫으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많은 문턱에서 지금 걸렸잖아요. 이 종목은 벌써 지금 수익률이 오늘 장 고점 9,900원 대비하면 32%나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자리 9,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이 한번 되고 나면 더 가거든요. 딱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거래가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가지고 BHI도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효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꼬리가 딱 달리기 시작한 게 오늘 IT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시장 전략 때 말씀드렸던 그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지만 고점을 좀 뚫어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신고가 랠리가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효성중공업도 이게 75,500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 종목도 30% 가까이 수익이 좀 났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발성으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파동 자체가 적어도 8월 말 9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BHI는 1,500원까지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 과대 낙폭 종목이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어느 섹터의 어느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첫 번째는 IT고요. 줍줍할 수 있는 종목 줍줍. 18,000원에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한 7%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시장이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일주일 넘게 조정받는 동안에 21,000원짜리에 있던 주가가
오늘 어저께 저점 16,400원까지 밀렸어요. 거의 20% 가까이 그냥 순식간에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IT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올 때 양봉 전환하면서 터닝이 좀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시장이 흘러내릴 때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가격을 되찾는 게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000원까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와도 충분히 한 10에서 15% 정도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전자담배 수혜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상반기 때 매출액이 2,770억, 영업이익이 208억이나 나왔거든요. 작년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무려 5배가 넘게 영업이익이 폭증했어요.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4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지금 200억이 넘게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 때문에 나온 건 절대 아닐 거고 찾아보면 결국은 전자담배, KTNG 쪽으로 납품하는 릴솔리드 2.0 주력 모델 쪽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정말 좀 적극적으로 수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NG가 해외 30개국하고 지금 수출 협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반기 때도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이제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응용해 가지고 배터리 팩을 지금 제조를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가 아니라 중소형 배터리에 배터리 팩을 제조해 가지고 이걸 오토바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에다가 탑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비사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 인도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소위 말해서 오토바이예요.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정용 이제 ESS까지가 이제 감안을 한다면 하반기 때는 전자담배와 이 배터리 팩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적이 상반기 때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전고점까지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8,0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할게요. 21,000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이렌텍으로 기술적 반등만 노려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인 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겠죠. IT 나오면 제약바이오 그쵸, 나와야 돼요. 차트도 제가 딱 열어드리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2,600원에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부터 열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여드렸던 이렌텍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시장이 일주일 조정받으면서 이렌텍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20% 그냥 순식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에서 딱 20% 정도 지금 순식간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5,000원 있던 종목이 12,000원까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요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제 전고점 공략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파미셀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렌텍이라든지 파미셀처럼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15% 20%씩 조정을 받았는가?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의 트렌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태양광, 풍력, 조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급이 빠지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풍선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IT, 제약바이오, 엔터, 게임을 누르니까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고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네. 반대로 많이 눌러있던 제약바이오, IT, 엔터, 게임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번외 얘기지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정말 뜬금없이 최근에 줄줄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컴투스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투스가 오늘 한 2,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점이 딱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가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수가 좀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내일 잭슨홀 미팅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혹시나 빠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언컨대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 그냥 완전히 불확실성 해소다. 시장은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바텀 피싱할 수 있는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파미셀의 가장 좀 결정적인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재료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반면에 주가는 전혀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등이 들어올 때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물리학의 3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빠질 때 강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날 때도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트렌드 때문에 수급적으로 밀려서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회복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오늘 오후장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목표가도 중요한데 손절가를 아주 짧게 잡아드릴게요. 11,700원 정도 손절가는 아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손절 가격까지 잘 염두를 해두시고 트레이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파미셀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7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우리 생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7시에 이제 내 주식을 부탁해 생방송 보시고요.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서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8시, 저녁 8시 김용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